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신입사원이 들어야만 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은요, 굉장한 포부가 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버니까 그 돈을 마음껏 쓰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애인도 만나서 뭐 돈을 쓰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주의하실 점은요. 처음부터 재무 설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입사원 때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요. 나중에 뭐 중장년이 돼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 때부터 좀 힘들겠지만 좀 빡빡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가입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3종 세트만큼은 필수적으로 좀 가입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가난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쓸 돈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고요. 부자 될 사람은 저축할 돈을 먼저 계산해 놓은 다음에 남는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그냥 생활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그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보니까요. 신입사원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었을 때 쓸 돈을 먼저 계산하지 말고 반드시 가입을 먼저 해야 되는 상품이 있다면 그거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남는 돈으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저축을 가입을 하면 나중에 청약 1순위로 돼서 민영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민주택을 청약해서 아파트에 당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납입을 하는데요. 뭐 여유가 있으면 많이 납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소득공제와 연계해가지고 그 월 20만 원 정도는 납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20만 원이면 연 240이고요. 240 중에 40%, 96만 원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니까 당연히 신입사원이 모두 다 해당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5년 이내 해지한다면 납입금의 6%는 추징당하니까 당연히 이건 해지를 전제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50만 원까지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20만 원이 적당한데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청약할 때 20만 원을 낸다 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하니까 그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만 원에서 50만 원 납부하는데 20만 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것 같고요. 더 낼 수 있다면 더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전용 면적별로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치금액 서울과 부산 기준으로 볼까요? 85제곱미터 이하일 땐 300만 원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102제곱미터일 때 600만 원이고요. 135제곱미터일 때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이고 모든 면적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광역시는요. 250부터 1000만 원까지 예치를 해줘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됩니다. 기타 시군 쪽에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매월 그 20만 원씩 납부하게 된다면요. 뭐 5년, 10년 이후에 충분히 예치금을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꺼번에 납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치 기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매월 납부하는 게 좋겠고요.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청약 1순위 민영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요. 투기 가열이나 청약 가열 지역 쪽에는 2년 이상 그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을 넣어줘야 되고요. 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세대주일 것이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2년 경과해야 되고요.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이 돼야 되겠죠. 비수도권은 6개월 경과가 되면 되겠습니다. 근데 1순위 된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청약에 당첨되진 않겠죠. 바로 청약 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 따라서 높은 사람이 먼저 되겠죠. 그래서 신입사원은 처음부터 가입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무주택 기간 보시면 1년 미만은 2점이고요. 15년 이상은 32점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뭐 본인만 있다면 0명이 되잖아요. 그럼 5점인데 6명 이상이다. 그럼 35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요. 애가 2명이에요. 그럼 3명이 되겠죠. 부양가족.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셨다? 5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수 최대한 받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17점까지 주는데요. 15년 이상 가입을 하면 17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6개월 미만일 때는 1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일시금 예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월 납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소득공제도 받고요. 높은 이자율도 취하고 그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같이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약통장이 굉장히 이자율이 높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뭐 1%좀 넘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득공제까지 해주면서 이자율도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한번 경과기간별로 볼까요?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는 0%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1.0%. 벌써 이자율이 시중금리 따라왔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나 줍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은 연 1.8%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한다면 이자율도 높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가입하면 나중에 혜택도 있잖아요. 뭐냐면 대출 혜택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이라고 한다면은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자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자율도 높아요. 기본 이율 플러스 1.5%까지 주니까 2년 이상일 때 3.3%까지 이자를 줍니다.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한 이자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10년 이후에는요, 3.3% 이자율을 주지 않고 1.8%만 줍니다만 10년까지 3.3%까지 이자를 주니까 굉장히 우대한 청약저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 가입을 하시고 7천만 원 이하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효과가 뭐냐면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기틀을 만들 수 있고요, 높은 이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각종 대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기 때문에 매월 20만 원 납부하는 거 어떻습니까? 큰 부담 없겠죠? 두 번째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월 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월 34만 원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기본 보험료로 34만 원을 납부하지 말고요. 월 무슨 뭐 13만 원? 이 정도 납부해서 12만 원? 12만 원 정도 납부해서 어떻습니까? 그 추가 납입 보험료 두 배수를 내게 된다면은 연 400만 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낮기 때문에 나중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 보험료를 월 34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 정도 선에서 납부하고 추가 납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 400만 원까지 납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15%를 받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한다면 16.5%거든요. 400만 원에 16.5% 어떻습니까? 66만 원에 환급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년에 400만 원 내고 66만 원 이자 주는 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만 주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이자 또 주잖아요. 연금에. 그리고 종신토록 주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연금 쪽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세액공제 플러스 그 이자도 주고 나중에 종신토록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16.5%를 받는 사람은요.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자이거나 총 근로소득 금액 5,500만 원 이하자인 경우 가능한데 신입사원이면 가능하겠죠. 연금저축은 기대효과가 세액공제 16.5%라는 게 엄청난 거죠. 400만 원 내고 60만 원 돌려받으니까 매년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20년, 30년 동안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또 저축을 또 거기서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100세나 120세나 사는 기간 내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은 그쪽에서는 생명보험에서는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면 좋겠죠. 세 번째는요, 개인연금을 들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중에 연금 혜택을 생각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연금 그러면 왠지 좀 이자 별로 안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공시형 연금 말고 변액연금이라고 해서 그 어떤 주식과 채권 이런 쪽에 투자, 간접 투자, 펀드로 투자하는 투자형 연금 상품을 가입한다면 투자 효과, 저축 효과 다 볼 수 있고요. 비과세 효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납입한 원금은 펀드처럼 손해나지 않게 원금 보존을 해준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대효과 알아볼까요?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무조건 비과세예요. 26살에 회사를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세까지 이걸 운영했다. 그러면 나중에 110살까지 살았다. 그럼 그때까지 나온 모든 이자는 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투자 효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투자 효과는요, 원금 보장을 해주면서 투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0,000개 이상의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원금을 보장해주는 펀드는 없습니다. 이 상품만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효과를 노릴 수가 있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고 또 중간에 돈을 인출해 쓰거나 대출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없이 인출해 쓸 수 있고요. 이자 약간 1.5%더 플러스해서 물고 대출한다면 나중에 필요한 전세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을 여기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만능통장으로서 모계자로서 죽을 때까지 운영한다면 좋겠죠.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러면 각각 부부가 각각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투자와 저축과 뭐 대출과 중도인출을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연금, 최저 100세 이상 연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입사원 소득별로 한번 가입 예시 한번 알아볼게요. 세후 실소득. 세후라는 건 세금도 내고 각종 공과금 같은 거 내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료 내고 뭐 다 내고서 실제 받은 돈이 150만 원인 사람도 있고요. 200만 원인 사람도 있고 250인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럼 각각 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20만 원씩 가입한다고 가정해보고 연금저축은 뭐 균일한 그 가격이죠. 34만 원씩 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별로 좀 개인연금 변액으로 가입을 했을 때 150만 원인 사람은 50만 원 가입할 수 있고요. 200만 원인 경우는 1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0인 경우는 150만 원 가입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금융 가입 후 가처분 소득은요, 46만 원 정도씩 남습니다. 이 돈으로 생활비를 쓰라는 건데 좀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부모님께 일부 보조를 받는다든가 기타 등등의 것을 통해서 그 금융 가입을 최대한 시킨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약에 요 3종, 금융 상품 3종 세트만 가입하면 이분들은 적어도 노후 생활만큼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투자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투자형 상품에 대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면서 자산 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노후만큼은 확실히 보장이 될까요? 바로 국민연금은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가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가입했죠? 개인연금 가입했죠? 이 3종 세트만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노후 준비는 완벽하다고 할 정도의 엄청나게 든든한 어떤 나중에 노후의 지원군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품들을 제대로 가입을 안 한다면 나중에 뭐 주택 마련도 힘들고 투자도 힘들고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노후 준비는 더 불안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서 뭐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이것을 뭐 20년, 30년 내라는 건 아니고요. 10년만 내도 괜찮고요. 물론 이제 여유가 있다면 10년, 20년, 30년 낼수록 좋겠죠. 연금저축은 공제 혜택 때문에 뭐 70세면 70세까지 내도 괜찮고요. 주택청약저축은 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신입사원 때는 이 정도 받지만 점점 대리를 달고 과장을 달고 그러면 금액이 좀 늘어나겠죠. 실소득이요. 그럴 경우에는 증액해서 일부 예를 들어서 개인연금 저축을 조금 더 증액해서 가입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연금저축은 쓸데없이 더 가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가 나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34만 원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개인연금 저축, 개인연금 변액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그 증액된 돈으로 다른 투자형 상품에 가입을 해서 자산을 그 불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신입사원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평생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금융상품 3종 세트만큼은 반드시 가입하고 현재 예시된 금액이 너무 많다면 그걸 좀 판단해서 자기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자기에 맞춘 금액으로 처리한다면은 적어도 노후 준비는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고요. 나중에 주택 마련이나 목돈 마련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 운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